주말에 걱정했었던 그로시가 들어와서 혼냈습니다, 우리가. 아, 진짜 이날 더 탐사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 토요일. 때부터 엄청 고생했는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진짜 엄청 호응을 해줬어요. 네, 저 진짜 약간 정말 눈물 났어요. 우리 시민들 진짜 결국 사람 너무 많고 진짜 저 하루 종일 봤거든요. 금, 토, 일 계속 도탐사만 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와, 안 볼 수가 글로시도 없어. 충격을 받은 게 네. 일단 공항에 엄청난 반대 인파들이 온 거예요. 그렇죠. 뭐 얘네들 추산은 뭐 1,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뭐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항 통로 엄청 많이 왔어요. 공항 통로란 통로는 다 틀어막고 네. 그로시 잡아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시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로시가 일단 그 VIP실로 피해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지 그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공항 자체를, 인천공항의 게이트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끼고 앉은 거야. 요소마다 네. 다 막고 있었어. VIP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반 나오는 데까지 해가지고 화물칸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 한번 걸려가지고 다시 들어갔잖아. 그래서 화물칸으로 빠져나가려다 못 빠져나가가지고 나중에 그 버스, 그러니까 글로시 태우고 다니는 리무진 버스가 네. 짐만 싣고 경찰들이 짐만 호위해갖고 먼저 빠져나갔어요. 더 웃기는 12시쯤 돼갖고. 건 이 버스가 그 인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와. 이거 무슨 짐 실으려고. 완전 무슨 무법천지야 여기는. 근데 저 짐을 싣는 동안, 뒤에다 짐을 싣는 동안에는 그로시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 짐이 먼저 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짐 출발하고 나서 그로시가 12시쯤 빠져나갔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2시에 빠져나갔으면 1시 이쪽 저쪽은 호텔에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시즌 호텔에 네. 그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 들어온 차량이나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 그럼 그로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로시는 언제 빠져나간 걸까요? 어디 숨어 있었나? 이게 정확한 첩보는 아닙니다만 경찰 쪽에 있는 저의 정보원에 의하면 네. 그로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공항을 빠져나가서 포시즌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네. 거의 새벽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도착했다. 어디 있다고? 라는 썰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VIP실에 계속 갇혀 있는 거지. 세상에. 이 인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VIP실 가는 게 사진은 잠깐 네. 찍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VIP실 안에서 무려 5시간 가까이 숨어 갇혀 있었다. 있- 갇혀 있었다. 네. 평소 그로시의 성격으로 봐서 저기서 정말 F로 시작되는 걸 어마무시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12시에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용산에서 9시쯤 미팅이 있었는데 네. 얘가 새벽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스케줄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8일날 오전 스케줄이 다 꼬였다. 그래서 경호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꼬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축소가 된 거야. 그로시 됐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행사가 축소가 됐고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인터뷰했던 게 조중동하고 SBS밖에 언론도 못 만났다는 거죠. 뭐 한 5개 했었는데 조중동인가? 조선중앙하고 문화일보하고 연합뉴스하고 JTBC 정도? 그러니까 5개만 딱 하고 단독 인터뷰를 따다닥 하고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못 했어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이 영상을 쭉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 귀빈 이쪽에서 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쪽에서 기자들이 여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보니까 뭐 기자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 언론들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규탄한다고 하니까 내 뺀 거지. 아, 진짜 보기 싫어서. 90년대 초반 정말 양키 고홈에 이어가지고 그로시 그로시 고홈. 고홈. 근데 저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걸 느꼈던 게
고홈이 얼마나 그러니까. 순한 용어예요. 고헬인데 원래. 고투 헬이나 뭐 fuck off나 뭐 그렇지. 이런 말을 쓰던가 그렇지.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착하게 정말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민족이에요. 착해 너무 착해. 너무 고홈이 착해. 뭐야? 너무 부드럽게 얘기해줘. 집에 가! 양키야 집에 가! 근데 그것도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조차 듣기 싫은 거야. 이만은. 그래. 그래서 되게 저는 와 진짜 우리나라 언론사는 더 탐사밖에 없다.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아무튼 7월 8일 일정은 대부분 꼬였고요. 언론 인터뷰나 뭐 국회에서 얘기도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와 관련돼서 했던 얘기들이 다 헛소리였어요. 가장 대표적인 헛소리가 뭐냐면 AIA 앞으로 정권 바뀌면 안 볼 건가? IAEA. IAEA 앞으로 정권 바뀌면 안 볼 건가? 그리고 지금 핵 폐수가 뭐가 중요해? 기들은 처리수라고 하지만 북핵 문제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언론들은 국제사절이 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항의하는 시민들을 디스하는 요따위 얘기를 꺼내놨는데 이런 거, 뭐 네. 고홈 회의실 창문 두드리기도. 국회 찾았을 때 사람들이 고홈 계속 했거든 밖에서 안에까지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환영받는다 그랬는데 외놈들이 이게 뭔 일이지?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 아니 AIEA가 뭐예요? IAEA. IAEA가 뭐냐고. 피곤해서 그래요 여러분. IAEA가 따져놓고 보면 핵 있는 것들끼리 모여갖고 만든 동호회 같은 거예요. 핵이 없는 나라들, 핵발전소 운영 안 하는 나라들이나 핵무기 안 갖고 있는 나라는 그 IAEA를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에 돈 내지도 않아. 결국은 핵발전소 갖고 있는 애들끼리 돈 내서 모은 일종의 국제기구를 가져간 동호회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 그쪽에다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니들이 관여가 있고 없고 뭐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압력단체냐 이 말이야. 니들 그냥 돈 받고 시키는 국가 따라가갖고 조사나 하고 보고서나 조작하고 돈 많은 애들 시키는 대로 따까리 하는 주제에 안 되면서 마치 IAEA를 등지면 대한민국이 외교상에 큰 불이익을 입을 것 같은. 그리고 쥐들이 무슨 정치에 관련 있는 거라고, 기껏 니들이 뭐 무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아니면 국제기구로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외교적으로 발언을 할 입장이 되기를 해. 거기에 북핵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등등. 왜 대한민국 내정 간섭에 외교에 관련된 얘기를 지가 하냐고, 시건방지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가 무슨 뭐 핵 전문가이거나 아주 뭐 미국의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백이 있던 출신이거나 전혀 아니죠. 아니면 진짜 핵 전문가도 아니잖아. 외교관 출신이라 얘 문과 나온 애예요. 물론 문과 나왔다고 핵을 다 모른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전문 지식을 갖고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도 아니라고 그냥 간판으로 해갖고 쥐가 뭔데? 이 역할을 하는데 걱정하래. 어디서 이따위 시건방진 얘기를 하냐고. 한국이 그만큼 우스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마치 트럼프일 때 미국이 우스워 보였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일 때의 한국은 전 세계가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어요. 정말로 각국의 정상들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번이라도 만나고 사진 찍으려고 난리를 칠 정도였지. 근데 경위 대통령이 된 이후로 한국은 진짜 우스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란 같은 데 가갖고도 찍소리를 못 하잖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란에 가갖고 무슨 뭐 핵 농축 직접 사찰한다고 가서 사찰했어? 꺼져 안 보여줘.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오는 게 AIEA야. IAEA. IAEA가 인터내셔널 아토믹 에너지 에이전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 국제 뭐 원자력 발전 대행사 그렇지. 이거예요.
에이전시야, 에이전시. 원자력 발전을 대행해주는 데예요. 그걸로 핵발전 하지 마. 아니, 핵무기 만들지 마. 이 정도 하는 거라고. 근데 무슨 환경에 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알 턱이 있습니까? 나는 얘네 사무실에 진짜 제대로 된 연구소나 무슨 뭐 원자력 관련된 장비라도 좀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 관련된 보고서에도 뭐 실험 장비나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뭐 했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짐들이 있는 국회에 가갖고는 헤엄칠 수 있다. 나 수영도 할 수 있다. 물도 먹을 수 있다. 뭐 이따위 소리나 똑같은 소리 하고 그냥 8일날이 지나간 겁니다, 그냥. 아니 근데 나는 그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적어도 국제기구라고 하는 곳의 수장이면 굉장히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나 거기서 수영도 할 수 있어? 나도 마실 수 있다. 이런 그게 얘기를 뭐야? 어떻게 초등학생도 해요? 요즘 그런 소리는 안 해. 그러면 애들이 유치하다고 그러거든. 너 아니, 윤석열이냐? 이러거든. 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나도 오염수 맞을 수 있고 수영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해봐, 그러면 해봐. 그 전에 한국 오기 전에 일본에 며칠 동안 있었는데 안 했어. 신용이라도 해봤냐? 안 했어. 에라이 지금 일본에서 하고 오든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니까 네.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일본에서 하면 당장 떠다 줄까봐 못하죠. 제보자 X님이 떠다놓은 거 5병 있잖아, 500ml. 그거 한 병 최초로 얘한테 먼저 들이밀었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이상하니까 국민들도 이 정도 말하면 믿을 수 있겠지. 왜 저 그러니까 새끼들은 수준 떨어져 보이니까. 수돗물 더 떠먹는 놈들이 국회의원이란 놈들인데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무시한 거야. 그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도 앞장서가지고 이런 얘기할 정도면 한국은 수준 별로 높은 나라 아니니까 내가 굳이 품격 있는 언어로 설득 안 해도 돼라고 생각을 했겠죠.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주둥이만 놀고. 그런 수준 떨어지는 애들과 내가 동급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네. 나는 만일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풀어놨으면 네. 국회 행사 끝나고 분명히 노량진시장 갔을 놈입니다, 이놈. 일본에서는 했으니까. 일본에서는 아마 예고가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욕하는 걸 보니까 쫄았어. 그래서 공식적인 민간인을 만날 수 있는 사실상의 외부 행사들을 얘가 다 접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최소 4차례를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설명하고 막 난리 쳤어. 뭐 안전하다고 막 했어. 근데 소통 중요하다 해놓고는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얘를 한국 우리가 왜 온 거야? 국빈 초청한 것도 없고 초청 주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국무총리래요 또. 했대?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 그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도 안 해 또. 지가 초청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튼 왔어. 그래서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정진석이나, 아니면 딴기현이를 만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민주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민주당 왜 갔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디스를 치기 위해서 민주당 가가지고, 설득하는 듯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왜냐면 국짐은 부담스럽잖아. 국짐이 데리고 있으면서, 그죠? 안전하죠? 먹어도 되겠죠? 같이 수돗물 드실까요? 같이 드셔보실까요? 이거 하면 누가 봐도 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왔으니, 국짐 입장에서는 나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랑 얘기하면 무조건 똥 묻는다는 생각에 아나 민주당 그러고 민주당 갖다 밀어넣는데 네. 민주당에서 준비를 철저히 했더만. 잘했더라고요. 일단 패널까지도 그러니까 그 뭐죠? 만든 패널도 영문까지 추가로 작성을 했어. 물론 저 앞에 모여서 이제 반대 시위하는 분들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니까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데리고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와 뭔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고 그거를 영문과 국문으로 따로 패널 맞죠? 이렇게 네. 걸어놓는 거. 패널 만들어서 걸어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위쪽에 있네. 네. 그랬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한마디도 못했어. 답변해보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사인만 하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IAEA의 수장이라는 새끼도 그냥 새끼라고 합시다. 우리 새끼도 아닌데 그 한마디를 제대로 된 전문적인 변명을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더 탐사에서 어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원식 의원이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안 미셨구나. 관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원식 의원 찾아가서 그 기자분들께서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보도가 안 돼요라고 오히려 물어봤답니다, 우원식 의원이. 그래서 이거 보고서가 미리 유출된 것도 얘기했고 그까지 다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로시 측에서는 그 비공개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 처음에 공개로 하다가 기자들 다 나가고 나서 비공개로 했는데 비공개할 때는 1대1 1문 1답이 아니라 그 질문을 일단 다 하시라. 쭉 질문 다 섞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과학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약간 퉁치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그로씨가 개호구로 보고 온 거지. 요 놈들도 그래. 내가 대충 얘기하면 같은 한국 놈들이기 때문에 수돗물 떠먹을 거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원식 의원도 조목조목 매기고 위성권 의원도 매기고 이러고 하니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가자 이러고 막 혼자 약간 짜증이 난 얼굴 표정 엄청 보였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퍼포먼스가 잘 돼갖고 한국도 환영하고 있다. 한국도 동의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권들도 정치인들도 방류에 우호적이다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림은 한 장도 안 나온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 더운 날에 밤 12시까지 거의. 사람들이 엄청 고생했어요. 밤새 공항에서 그릇이 찾으러 다녔다니까.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더 탐사 기자들은 기자들의 그 사무직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막 추격전도 하고 나 보는데 진짜 심지어 열사라고 했다고 혼났어요. 권지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IAEA 직원들도 열사는 알아. 보내는 거잖아요. 열사를 보낸 사람이고 이 권지현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IAEA 직원들도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 걸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못 가게 했다고 해요. 접근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이 IAEA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 미치는 파급력보다 일본 국민들한테 미치고 있는 파급력이 더 크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다가 이게 윤석열이 막 핵 오염수 막 방류하라고 괜찮다고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네 겸허하게 받아들이네 이러면서 막 우리나라 안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역으로 일본으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정부가 저런 소리 했다가 한국에서도 난리도 아니다. 반감에 정권 뒤집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으면서 지금 일본이 이게 기시다가 쫀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직접 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안 지역에 있는 표들을 잃게 되면 사실상 이 자민당의 일당 독재 체제가 끝날 수도 있거든. 이게 나중에 가서 대통령 하나만 뽑아갖고 몇 년 해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본 내에서 방류 자중해야 된다. 사실이고 방류해갖고 얻는 거 금전적인 이득 몇 푼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자민당의 일단 독재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노량진을 가지 말고 일본 와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어라. 그렇지. 깔끔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100만 유로로 안 되겠죠? 한 1000만 유로 정도 받고 에라이 씨 어차피 내가 살면 몇 년 살겠냐라는 마음으로 알프스에서 나오는 거 바로 따라 먹어. 그렇지. 국힘만 다 국힘당. 국집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로시가 가면 옆에서 나란히 아니 도요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 이찍들이 진짜 비겁한 게 뭐냐면
그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데 일본 가는 새끼가 한 새끼가 없어. 와. 후쿠시마 안 가잖아요. 안 가? 예, 한 죽을까 새끼가 봐. 없어. 얘들 비겁한 놈들이에요. 지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야. 만수무강할 놈들이죠. 오직하면 오래 살라고 그렇게 욕을 부르고 다니겠어요? 아유 정말 욕 많이 유병장수 먹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중앙일보 잘 들어야 돼요. 가병장수 하실 분들이죠. 중앙일보 좋아요. 보도를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IA 사무총장이 의혹 제기에 직권에도 IA 상대 안 할 건가? 이런 협박을 하는 놈이에요. 뭐 진보 인사가 상대 안 하고 싶어. 나한테 보냈던 문자랑 비슷한 건데. 뭐 진보 인사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네. 아무튼 아니 그래서 네. 니네 상대 안 하면 우리가 무슨 불이익을 보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다. 야 어떤 그리고 어이가 없지. 우리가 IAEA 우리 저기 뭐야 정권 바뀌어가지고 상대할 땐 네가 계속 총장이랑 보장 있냐? 참네. 너 되게 웃긴다 그러시. 참. 자,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봅니다. I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라고 하니까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본으로부터 학교 숙제를 받아든 학생과 같았다. 일본은 이미 해상 방류 결정을 내린 상태였는데 숙제를 받은 우리는 일본의 계획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해서 꼼꼼히 평가했다. 자, 일본으로부터 학교 숙제를 받았대요. 돈 받고. 야 선생님이 나 너 이거 숙제 해오면 네. 내 용돈 10,000원 줄게. 이거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났다고. 지가 실토를 해버렸잖아. 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중앙일보 참 웃긴 게 제목을 이걸 달아야지. 그렇지. 제목을. 어? 이런 우리나라를 협박하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어. 직권에도 왜냐면- 상대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아유, 근데- 왜냐면 중앙일보의 김현기 특파원은 우리 야당 의원들 갔을 때 앞장서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몰아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들어와서 쓴 거야 이거는? 예, 이거 그러니까 그 호텔에 불러가지고 한 거. 그 차례차례 불렀다고 했잖아요. 조선일보 제일 처음에 쓰고 그다음 중앙일보 갔나? 아무튼 전남반이 있네 그러면 이 정도 모르겠어요. 되면. 네, 깐죽거리는 그 사진 여러분 기억하시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루시가 보기에도 네. 다음번엔 야당이 집권한다는 거지. 아, 이 정권이 오래 못 갈 거네. 그렇지. 왜냐면 이 정권이 다음번에 정권을 절대 창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다음번에 집권하면 우리 안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속마음이 드러낸 거지. 어? 그릇이 보기에도 이 경정권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나. 지네 나라 국민들한테 개똥을 먹이겠다고 이러고 나서고 있는 놈들이 제대로 가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번에 부산 집회 갔을 때도 제가 장대한 성인 동화를 하나 써가지고 갔거든요. 현장에서 발표를 하려고. 네. 근데 발표할 기회를 잃었잖아요. 음. 근데 또 다음 발표까지 기다리려 그러면 요게 또 한 10일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조만간 오디오판으로 한번 오디오북으로 네. 성인동화 개똥이네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창작력이 불타올랐어요, 제가.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보도가 없는데 서울경제가 국짐이 해지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왕 처먹으려면 후쿠시마 산을 한번 처먹어 달라. 일본에서 그런 네. 얘기했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 자체에도 초창기 때 먹어서 응원하자고 여러 명 보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자발적으로 먹어서 응원하자 안 해요. 이제 못하지. 근데 한국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네. 일본에서 아, 뭐 노량진에 와, 가지 와, 말고 와. 이왕 하는 거 우리 한일 공동 퍼포먼스를 하자. 내가 회사 줄 테니까 후쿠시마 거 한 번만 먹어줘. 라고 제안이 왔다는 거죠. 네, 가야죠.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그 일본 여론을 소개를 해주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횟집 퍼포먼스와 관련해 일본에 와서 후쿠시마산 시식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하려면 일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왕 도와줄 거면 그러면 와서 해라. 이렇게 짜고 치지 말고 제대로 와. 진짜 현장에서 이게 틀림없는 후쿠시마 산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 배수구 앞에서
제일 진한 세슘 우럭이 나온다고 하는 그 배수구 앞에 직접 건져서 회를 쳐가지고 물하고 같이 네. 어? 회를 쳐서. 회를 쳐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국 의원들이 도와줄 거면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일은 못할 줄 아니까. 못하죠. 네. 그리고 자꾸 이 새끼들이 수산시장 찾아가가지고 회 먹고 찝쩍거리면서 먹방하면서 일본산도 주세요 보시는데 에이 국산 먹어야죠. 이래버리면 사야지. 솔직히 노량진 안에도 일본산 횟감들 엄청 많거든요. 뭐 안 밝게 멍게 가리비뿐만 아니라 뭐 붉은 도미나 일방적인 일상적인 도미나 요즘 중국산 수산물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도 굉장히 많대요. 넙치 종류들도 요새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 안 먹겠다고 오히려 디스를 쳐버리니까 아니 이 새끼들이 안 왔으면 팔릴 고기들이 그냥 일본산이라고 붙었다 그래갖고 안 팔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장사 말아먹자는 얘기지. 이게 응원하자냐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단이 항의 방해를 하러 오늘 간다고 하네요. 간 것 같아요. 예. 11명 정도가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일본 입장에 서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너무 세비가 꼬셨어요. 이거부터 물어보겠지. 세비 받고 오셨는데 라고 시비부터 걸겠죠. 근데 정부는 지금 뭘 하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수산업계에 3,500억 원을 지원하겠답니다. 아니 돈이 썩어 문드러져. 저걸로 파이프를 막는 데 쓰면 피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이거 피해가 있다는 소리잖아 결국.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소리잖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서 돈을 왜 지원한다고 설레발을 치는데, 그리고 언제 전까지만 해도 설거지 비용이 750억이라며. 언제 또 3,500억이 늘었어. 아니 우리 지금 재정 상태가 최악이라는데 역대 정부 중에. 그러게. 아니 뭐 7,500억 아니 3,500억 정도는 그냥 푼돈으로 어디서 나오나? 건이가 땅 팔아갖고 세금에 보태주는 거야? 750원이니까 177억 원. 오염수 설거지 비용은. 그러니까 170억은 설거지 비용이라 그러면서 실제 피해가 없다는데 저걸 한대요. 근데 저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비용들이 저게 뭐냐면 일단 물고기를 사갖고 생선을 사갖고 저장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어떡할 건데? 뭐 할 건데? 언젠가는 먹일 거 아니야. 어묵을 만들어 먹이든 뭘 만들어 먹이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아예 그 방류를 저지를 할 수 있는 방류 안 하면 뭐 써야지. 아무런 돈, 한 푼도 돈 안 쓰면 돼요. 안 쓸 수 있어. 왜 방류를 하자는 거야 도대체? 너무 화가 납니다. 자, 이럴 때는 힐링을 좀 빨리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2부 너무나 이제 이건 그 비리의 끝으로 가고 있는 국진당의 핵폭탄으로 가고 있는 양평동 비리 게이트에 대한 양평 비리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2부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일가 비리.